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월호 다시 짚어보는 의혹 목요 포럼의 윤솔지입니다. 예, 권대선입니다. 네, 공순조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그쵸? 예, 대선님은 특히 세월호 진상 조사를 하면서 저로선 잘 모르는 컴퓨터의 영역이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에 되게 능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나온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네. 사참위에서 특검 요청을 했다라는 네. 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그 DVR CCTV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관련된 그 기사들을 좀 봤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컴퓨터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 기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자분들은 그 의미를 그냥 모르고 그냥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하니 조작이 됐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기사가 썼던 것 같아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세월호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무조건 그게 조작됐다라든지 이 알고 봤더니 그 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저도 나름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약간이라도 보면 쓰고 싶거든요. 어쨌든 화제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기사는 저는 나온다면 필히 써야 된다면 하는 말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그냥 받아 적기 수준으로. 근데 이번에는 심한 거죠. 제가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일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시에 목포 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CCTV 네.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 이렇게만 읽어보면 뭔가 이 18,353곳이 뭔가 복사됐나? 뭐 아니면 뭐 이게 조작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글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부분이 여기서 영상 일부분이 수기에 의해 임의로 덮어 씌어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어요. 조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뭔가. 그쵸. 그렇죠. 이건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고 일반인이 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건 딱 그거예요. CCTV 영상이 뭔가 동일해? 왜 동일해? 달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로 덮여졌대. 그럼 분명히 조작된 거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나쁜 놈들 알고 있었어. 너네들은 조작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대선님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것보다도 그 설명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설명의 의미. 네, 해주세요. 일단은 그 사참위에서 발표를 한 거는 어떤 그 MPG로 재생되지 않는 섹터가 있는데 네. 이 섹터를 보니까 주변부에 있는 섹터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이 섹터가 그러면 주변부에 있는 걸 복사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섹터가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 왜냐면 영상인데. 네. 그잖아요. 네. 영상이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섹터의 의미를 알면 섹터는 영상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자분들도 그렇고 솔직히 이거 설명하신 분도 섹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섹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섹터 하면 뭔가 분류된 제2의 저장 메모리인가요? 그건 아니고 네. 일단은 이게 그 CCTV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하드디스크 구조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섹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최소 단위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섹터는 용량이 512바이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내가 좀 설명을 약간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윈도우에서 메모장을 열고 내가 이제 영문 A자란 그 글자를 딱 입력을 하고 그거를 저장을 하면
그 파일에는 실제적으로 A라는 문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1바이트거든요. 네. 근데 파일 용량은 1kB가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윈도우에서는 그 블럭 단위로 이제 블럭 단위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하나의 블럭은 두 개의 섹터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섹터 단위로 그러면은 저장이 그 섹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블럭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kB다라고 얘기하면 섹터가 20개가 있는 거잖아요. 20개가 있는 거죠. 야,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할까라고 이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니,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하다 보면, 네. 영상은 한 개를 찍었는데, 영상에는 또 다른 파일 이렇게 해서 3개가 저장돼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와 유사할까요? 지금 이렇게 섹터에서도, 그러니까 저장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섹터가 똑같다라고 해서 영상이 똑같은 건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영상이 같진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게 CCTV 영상이라 영상에서는 이게 뭔가 물체가 움직이면 네. 똑같은 화면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예. 섹터가 똑같다고 해서 그 영상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요? 네. 예. 그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 이제 약간 비유를 제가 들게요. 비유를. 네. 이제 이게 파일 처리잖아요. 네. 이게 파일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A4 용지에다가 여기 보시면 그 A라는 문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저장을 할 때 나는 A만 입력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찢어가지고 여기 파일에다 저장하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죠? 그냥 A4 용지를 하나를 여기다 그냥 통째로 그냥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kB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용량은 문자 하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A4 용지 한 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텍스트에 내가 A라는 문자 하나를 입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 용량이 1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1kB가 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섹터는 뭐냐? 섹터가 이 한 면이에요, 한 면. 섹터가 그 네. 한 면을 말하는 거죠. A4 용지 이 한 면에는 512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 네. 이게 한 면만 쓰면 아깝잖아요. 네. 그 두 개 같이 쓰잖아요, 양면은. 네, 네. 그래서 한 장, 1kB라고 해서 파일은 A4 용지 한 장 단위로 우리가 보관하듯이 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도 그 1kB 단위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파일의 용량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그 파일은 뭐 문자가 한 500자 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쵸. A4 용지가 한 20장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예요. 단위. 섹터는 그 의미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섹터가 똑같다라고 해서 영상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세월호에 있는 CCTV 영상의 그 특성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세월호 CCTV는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저를 보여주는 카메라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고정되어 있는 이 화면 그 영상이 재생이 되면 이게 그 1초에 이미지 24장짜리가 그 시간적으로 빨리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재생이 되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저를 찍는 이 화면 영상에 이미지 하나의 용량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해요. 네. 뭐냐면 최소 CCTV에서는 최소 단위가 한 6kB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최소 한 10kB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러면 최소 6kB라고 하면 지금 저를 보시는 이 화면 영상에는 6kB면 섹터가 몇 개다? 12개 섹터가 있어요. 12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면은 이 섹터들 그 영상은 다 틀린데 섹터들도 다 틀리겠잖아요. 근데 저를 보여주는 이 배경 있잖아요. 이 배경의 이미지가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배경의 이미지는 저는 계속 움직이지만 배경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카메라가 이게 어떤 진동에 의해서 똑같은 영상을 정확히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를 찍는 것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저를 영상을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런 거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위치가 정확히 동일한 위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를 뺀 나머지 섹터들은 그 데이터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섹터 데이터가 똑같은 거는 고정된 CCTV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네. 사참위에서 섹터를 얘기했어요. 네. 아, 영상 데이터에서 왜 섹터를 얘기하지? 섹터는 영상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네. 그 영상 섹터 갖고 그러면 저게 같은 섹터가 발생할 수가 없냐? 네.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컴퓨터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설명이거든요. 이런 섹터는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18,000개가 되게 많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숫자는 어떤 고정 숫자인 경우는 그게 되게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비율로 비교해서 그러니까 비율로 보게 되면 그 숫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18,000개 되게 많죠. 그쵸. 많은데 실제 확인한 거는 3,300만 개예요. 그러니까 3,300만 개 중에 18,000개면 약 0.05%. 그러니까 0.05%니까 만 개 섹터 중에 5개가 똑같은 건가요? 뭐 그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컴퓨터 데이터 쪽에 설계하는 사람인데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할 때 개발자들이 업무 시스템 개발할 때 이제 그 데이터 설계를 제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컴퓨터 구조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아는 섹터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섹터가 똑같다. 영상에서 고정된 영상에서 이 섹터가 똑같다. 이거는 절대 사람이 조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설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걸 보고 조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조작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런 케이스의 데이터는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설명이 부적합하다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그게 맞는데?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더 이어서 여기에 수거 과정에서도 조작됐다라고 말했죠, 사심에서. 네, 일단은 수거 과정에서는 작년 3월 달에 네.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뭐 패킹이 없었다가 뭐 보였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에다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DVR이 그 케이블 5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케이블이 그 벽에 그 밴딩 처리되어 있었던, 고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케이블의 길이 범위를 DVR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해군이었죠. 해군이 그걸 인양하는 과정에서 DVR이 하나 잠깐 지나가는 모양으로 비치는데 그 위치가 여기 어디냐라고 해서 그 해군이 물어보니까 그게 그 DVR이 있던 위치에서 한 3m 이상 벗어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수거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누가 그걸 분리해 놨다. 라는 그쵸. 증거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DVR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처음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처음에 빼온 게 아니라 이미 빼왔던 거를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CCTV는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거는 반박이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좀 어떤 그 세월호에 있는 CCTV가 고정되어 있는 영상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실제 발생할 수 있냐 없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빠졌어야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일단 약간 사참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면서도 잘 모르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겠어요. 그렇죠. 뭐 네. 기사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쵸. 전 이 기사 못 쓰, 나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지금도 그렇죠. 섹터랑 뭐 블럭, 킬로바이트, 바이트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지금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는 거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조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굳이 그렇죠.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화면에는 섹터가 12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 배경은 안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죠. 그 데이터들은 똑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는 고정적으로 딱딱 돼 그렇죠. 있는 건데 얘네가 움직임을 포착하지 않으면 또 꺼진다면서요. 그렇죠. 저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껐다. 여기 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막 이랬는데 그 까만 표시들은 움직임이 없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고. 64개가 계속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꺼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어떤 움직임을 이제 네. 확인을 못한 거죠. 포착이 안 된 거. 어쩌면 그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일부는 조작에 쓸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세월호에서 CCTV를 9시 반에 봤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 증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의 CCTV는 8시 49분에 급변침을 하기 이전 48분에 꺼졌다라고, 그러니까 49분에 네. 꺼졌는데 그렇죠. 49분에 있던 그 영상들은 저장이 안 됐으니까 48분까지만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쵸. 그 안내데스크에 있었던 그 승객들들, 그 구조되신 분들 중 그 증언 중에 9시 반에 또 그 CCTV DVR이 돌아가고 있는 걸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럼 그 증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 그 증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증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네. 제일 처음에 CCTV 때문에 이제 그 의혹이 생겼던 게 가장 먼저는 2015년도였잖아요. 우리 네. 그때 모임에서도 뭐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DVR을 하나 사서 바닷속에 한번 넣어놔 보자. 그래서 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이제 있다가 건지면 그만큼 사고 있는지. 왜 그 아이들 휴대폰하고 너무 이제 비교가 됐었잖아요. 아이들은 거의 뭐 포렌식해서 복원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사가에 있는 상태였는데 얘는 너무 멀쩡했다. 그게 첫 번째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혹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일기특조위 청문회에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9시 48분 이후에도 CCTV를 보면서 장인어른이 어디 계시는지 찾았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삭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2개, 그리고 이제 그걸 원래 이제 촬영하셨던, 그때 이제 바지선 위에 올라가셨던 감독님도 전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뭐 이미 뭐 파파이스인가에서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나와서 직접 이제 설명을 하셨었는데, 보통은 이제 물건을 인양을 해서 올리면 이제 그 SSDS 이제 잠수 장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발견했다, 지금 올린다라고 해서 통신을 이제 잠수사가 위로 하면, 바지선 위로 하면 그 복명복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오면 그걸 끌어올려서 물로 세척해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바지선 이제 끝에 쪽에 해서 건조를 시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DVR이 확인되기 전, 그러니까 바지선 위에 동그라니 올려져 있다는 걸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런 전조 증상, 뭐 이렇게 복명복창을 한다거나 교신이 잠수사한테 교신을 왔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잠깐 사이에 DVR이 지금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해서 쫓아나가 보니, 우리 왜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너무 깨끗한 DVR이 떨렁 바지선 위에 올라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크다. 그래서 그 감독님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거는 노트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뒷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노트북을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그 바지선 안에 옆에 꾸러미가 있길래 꺼내보니 노트북이었다. 잘 있었던 거죠, 걔는. 예. 거기서 저 핵심 요소가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국정원의 네.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국정원 소유다. 라고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일단 국정원에서는 그거는 이제 청해진 의원이 알아서 쓴 거다라고 했고,
근데 그거를 쓴 청해진 해운 직원은 그 국정원 직원이 있잖아요. 사망했고 네. 네, 사망했는데 그거가 이제 그 나중에 국정원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사망한 그 청해진 해운 직원의 그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지적사항 문건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마티즈나 뭐 이런 거가 자살을 하면 자살 당했다 그러고 그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살로 그냥 얘기가 되거나. 그렇죠. 뭐. 네, 근데 그 양대홍 사무장이잖아요. 고 양대홍 사무장인데 그 이제 국정원에서 그걸 작성을 했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망을 해서 이제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얘기한 게 근데 이제 고 양대홍 사무장은 실제 고 이제 그 담당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보안 담당이라고 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재를 할 수 있는 그 직책이 요구 이제 그 국정원 그 지적사항 날짜 이후에 배정을 받은 그쵸.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작성할 리가 없는 문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초반에 이거는 그 사람이 작성한 거 우리랑 상관없어. 답 딱 내놓고 그 뒤로는 전혀 반박이 없으니까는 못 듣는 척하고 전혀 추가적인 대답을 하거나 없어요. 검증이 전혀 안 됐죠. 아니 그리고 그 심지어 이제 보고개통도에 있는 그 세월호 보고개통도에 국정원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청해진이 알아서 보고하려고 그렇게 작성한 거다. 네. 근데 라고 그거 이제 거죠. 진술서를 보면 청해진 해운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이걸 이제 허가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허가가 됐다고 해서 다시 온 서류를 보니 보고개통도가 하나가 있어서 봤더니 국정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그 해상사고 보고개통도에는 국정원을 집어넣은 건 청해진 해운이 아니에요. 청해진 직원들도 그걸 받아보고 국정원이 그쵸, 있다는 걸 그쵸. 나중에 알았다죠. 근데 이것도 역시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조작이에요 라든지 이거 어떻게 됐어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해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6년째 답답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왜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가. 그냥 발표하면 되는데 찾아서.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 CCTV를 마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게 되게 궁금했었냐면 제가 9시 30분에 봤다라는 얘기를 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냐면 8시 48분에 일단 꺼져 있는 상태고 그 9시 30분에 봤다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시간에 파일을 삭제한 게 아니냐 이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CCTV가 이제 뭐 계속 파일을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다가 꽉 차면은 이전에 이제 저장한 거에도 지워지죠. 지우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뭐 1시간짜리를 뭐 지우고 그러면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스템이 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추측은 뭐 한 10분 단위 정도로 삭제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니 1시간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새로 이제 거의 하드 용량이 찼으니까 예전 거를 지울 때 몇 분 단위로 지우던가 아니면 어느 용량을 확보하는 단위로 지우던가 그걸 확인을 하면 예를 네. 들어서 세월호에서는 한 10분 단위로 이걸 삭제를 하는데 실제 남아있는 용량이 한 40분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많이 원래 남아있어야 할 용량, 최적의 용량이 아니라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증언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었다라고 그쵸. 증명이 되는데 그 부분이니까 그러면 세월호 CCTV는 그 이전 파일을 어느 정도 지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현재 그 드라이브에는 뭐 어느 정도의 용량이 그 파일 용량이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거 살 때 우리도 몇 분 단위로 지워집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녹화되고 그 파일에다 덮는다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조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는 설명을 이제 못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쵸. 방금 이제 권 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딱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데이터나 이런 거에 전문은 아니지만 아까 그 0.05%
네. 네, 0.05%. 그 부분이 그러니까는 48분 이후에 30분까지라고 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한 그 용량이 몇 프로나 될지 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0.0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작을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물론 요번 이제 사참위는 그럼 이제 권재선님 설명으로는 지금 조작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조작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0.05%를 조작을 위해서 손을 댔다? 0.05%를? 아, 그거 맞아 설명을 드릴게요. 네. 3,300만 개가 4월 10일부터 4월 16일이에요. 그게 3,300만 개고 아까 이제 그 섹터가 똑같은 거 발견된 게 18,000개잖아요. 그 중에 70%가 4월 15일과 4월 16일에 있다고 했고 4월 17일에 60% 정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4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도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섹터 단위로 조작을 하지? 아, 그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섹터 말만 들어도 섹터 되게 조그만 건데. 그거 눈 빠지는데 왜냐면 그 섹터가 그 섹터를 의미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인코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그 파일을 읽어다가 그 영상으로 보여줄지 텍스트 보여줄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 섹터가 그게 MPG 파일이라 하더라도 그 섹터 자체가 이미지화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 섹터 단위로 조작을 할까? 그거 하면 그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뭐죠? 약간 좀 집착하는 게 너무 병인데. 아니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이렇게 뭐 세월호에 대해서 조작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대선우님께서는 지금 CCTV 다 보셨죠? CCTV 네, 보시고 봤어요. AIS 항적도 다 보시고 네. 하셨는데 그 CCTV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예를 들면 몇 시였죠? 순영이 새벽 3시 20분쯤. 네, 3시 20분쯤에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듯한. 아이가 네. 뒤로 이렇게 복도를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죠. 모두가 뭔가 이렇게 흔들린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복도 살피는 네. 그런 장면이 있어. 그 장면 얘기하지 왜 그런 거는 안 얘기했대? 그러니까 그게 3시 20분쯤이 시간이 그때 그 세월호가 그 항적을 벗어난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시간대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비슷한데 이게 그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두 명이 약간 뒤로 밀리는 듯한 장면인데 한 명은 중심이 아예 뒤로 빠졌어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끊겨요. 그리고 이제 문도 흔들리죠. 네, 그렇죠. 문, 예,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 학생 한 명이 뒤로 완전히 뒤로 넘어질 듯이 그 중심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네. 그게 딱 끊긴 상태로 오고 있다가 학생들이 이제 거기 들어갔고 그리고 선생님도 왔죠.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도 왔던 그게 3시 20분쯤. 여기 영상을 네, 보고 예,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조작이 안 됐다가 아니고 네. 방금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작 그러니까 조작을 증명하지 못했다. 조작을 증명하지 그렇죠. 못했다. 사참위가 이번에 근데 이제 그 2014년도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지금까지 참 언론들이 여전한 것 같아요. 참 꾸준하죠. 팩트 체크를 하는 언론들이 참 지금 뭐 거의 보면은 아유 조작 그냥 사참위 특검 그것만 나오잖아요. 언론은 정말 한시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맞춰서 내버리고. 근데 많은 6년 동안 거. 참 한시적으로 꾸준해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기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기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는 지금 내보낼 타이밍이 아니다. 타이밍 같은 소리?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는 이슈화가 될 수 있을 때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점인데 물론 그 제가 이제 듣보잡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이번에 그 사참위 그 발표 내용은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사참위가 발표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거는 조작이라는 그 명확한 증거다라고 이제 그걸 그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이건 조작이 있네.
라고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거라서. 아니 저는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일단 제 자신이 기자고 그다음에 기자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 때 당시에는 다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타이밍도 있지만 자신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때 발표한 거 복붙하는 건 쉬운데 그럼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CN 이사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자들 80%가 모를 거예요. 고정익이라는 사실을 예,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 CCTV 이거 그대로 붙여서 쓰면 되지 본인들이 분석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동안 딴 기사 쓰느라고도 바빴고 쓸 수가 없는 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양이 소화해서 A4용지 이렇게 한 장으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문사에서 꾸준히 써주시던 기자분도 그분도 아예 한몰이 돼서 세월호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썼던 건데 나머지들은 기자들이 항상 그래요. 뭐 낼 거 없어요. 그냥 이제는 제일 쉬운 게 그거야. 유가족 누구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엄마는 아직도 온다. 이거로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예, CCTV가 뭐 이런 거 하면은 예,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6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신력 때문에 세월호가 검찰 얼마나 공신력이 있어요? 123종 정작 한 명 죄 있다. 그걸로 이제 여론몰이 되고 똑같죠, 뭐. 맞아요. 그 공신력이 참 세월호에서는 쥐약이에요. 공신력이 근데 보도 자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더 편한 거죠. 그대로 복붙하라.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사는 사실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혀 지금 그거는 하지 좀 않고 있는. 이번에는 그 부분은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거는 이제 이거는 사람이 조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는 사람이 조작을 안 해도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거든요. 아, 네. 일단 사람이 한 건 아닌 걸로. 모르는 거지 뭐. 사람이 했을 수도 있지. 뭐 섹터 단위로 뭐 조작할 수도 있는 거지. 0.05%. 아니 눈에 보기에 조작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보면 정리가 다 된 거죠? 어우,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네요. 네. 네. 네, 대수님 앞으로도 이거 계속 조사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순주님 네. 오늘 이어가죠. 저번 방송에 이어서 저번 방송이 그거였잖아요. 해경 수뇌부는 뭘 했을까? 참사 네. 당시. 네. 네, 이어서 가면 그리고 이제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와 네.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의 상황이 전혀 이제 맞지 않은 거를 그쵸. 직접 이제 사진으로 충격이었죠. 네, 띄워서 네.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석균이 지금 불구속 기소는 됐으나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나 실제 2014년도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었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읍기 특조위에서 이제 9시 18분쯤에 여기서 이제 구명동이 뭐 착용 위치 뭐 미간 어선 최대한 동원 구조 바람 이런 이제 문자 시스템에 이런 상황 발생 초기부터 이메이트를 통해서 각급 상황실이나 일선 함정 쪽에 이제 지시를 계속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김석균이 각급 상황실과 문자 상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대화방에 초대된 함정에 직접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지시가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지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시했다고 하는 시간대에 세월호를 같이 겹쳐서 봤는데 지시는 한 템포가 아니라 두 템포. 아주 많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배가 침몰했는데 특공대 투입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네. 마치 구하기려고 노력한 것 같은 자료를 남긴 거였었죠. 네. 네. 근데 이제 특조위에서 이런 지시를 이제 경찰관 승선하라 또는 네. 여객 퇴선 명령 등 당시 상황이 구조본부가 현장을 직접 지휘해야 할 만큼 다급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굳이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 얘기죠. 그 정도로 다급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이고 지난주에 이제 보셨던 그 문자 시스템도 아무래도 이게 전혀 상황이 맞지 않으니 면책을 위해서 사후에 좀 추가가 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계속 있죠. 크로스 체크는 역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래서 감사원에 이제 그 김석균이 답변서를 낸 게 있어요. 네. 예, 그 세월호, 그러니까 감사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네. 대형 사고임에도 중앙구조본부에서 직접 현장 지휘를 하지 않은 사유랑 광역구조본부와 지역구조본부의 현장 지휘가 미흡한데도 중앙구조본부에서 신속하게 개입해서 직접 지휘 또는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계속 목포서장 네가 지휘해, 서해청장 네가 지휘해서 계속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TRS나 문자상황실에 지역구조본부장과 광역구조본부장의 지휘 내용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겠죠. 본청에서도 충분히 현장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석균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감사원에 사고 초기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직접 재난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현장 지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인천에 있으니까 목포서와 서해청 위주로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한 것이며 지휘를 안 했죠.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의 규모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서 중앙구조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즉시 재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현장 지휘를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불러온 구조대 그쵸. 구조 활동하지 않고 투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얘는 김석균 서해청 가가지고 회의하고 있고 저는 전국에 달려온 구조대들은 목포에서 밥 먹고 진도 읍내로 가서 숙소 잡고 그리고 이제 구조대장들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진도 파출소 앞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 지휘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TRS, 문자방 등을 이용해서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TRS를 공유한 거 없어요. 근데 문자방 등을 활용해서 직접 지휘하거나 없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단지 현장 지휘를 하는 목포서와 서해청의 지휘를 존중해서 네, 상황 지휘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혼선을 우려하여 문자 상황 시스템 위주로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그 서해청과 목포서의 지휘가 없어서 혼선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구조본부장이 들어가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감사원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지역 및 광역구조본부에서 구조세례 현장 도착 후에 헬기를 통해 현장을 즉시 파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김석균은 5.13, 5.1 1호기가 현장 도착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없다고 해도 뭐 사람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뭐 교신해라는 지시 없었어요. 본청에서는. 그리고 1, 2, 3정한테도 역시 없었죠. 그래서 구조세례 현장 도착 후에 이제 현장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고 현장 상황 파악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바 이건 감사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근데 이에 대해서 김석균 의견을 말씀해 주고 중앙구조본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이것만으로도 이건 이미 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대로 이제 뒀다는 거를 감사원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도 이제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죠. 이렇게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 안 하고 그냥 다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석균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구조본부에서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헬기가 최초 도착한 27분 그리고 1, 2, 3정에 도착한 35분 각자 임무가 있어서 통신과 현장 상황 파악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판단을 했고 16분경 그러니까 1, 2, 3정이 OSC 함정으로 지정을 하고 헬기보다는 1, 2, 3정을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헬기가 이미 위에 도착을 했는데 1, 2, 3정 아직 도착 안 했어. 그러니까 얘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이유는 걔가 OSC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현장 구조 세력들이 승객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호출을 안 하려고 노력했다. 이거는 지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 그러니까 이거 호출이 아니고 지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불필요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무엇이든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최대한 불필요한 걸 없애려고 노력한다라는 한국말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당연히 말인가? 해야 될 지휘를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답을 했고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이 구조 활동에 실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당연하죠. 근데 구조본부에서 좀 더 신속하게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 또 지시해서 명확한 현장 파악하에 구조활동을 지휘하였으면 이건 이제 의무와 책임이에요, 김석균의. 근데 뭐라고 뒤에 얘기하냐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니까요. 이거 영어로 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대부분인데 뭐뭐 했었다면 좋았었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했다면 했을 텐데 이건데 그거지 않아요? 했었다면 맞아요. 좋았을 텐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지휘해야 되는 모든 해경 지휘부들이 항상 같은 변명을 하죠. 네. 통신량이 폭주해서 아이고야. 거기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문제는 통신량이 아무리 폭주해도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데는 통신량 폭주와 상관없어요. 네, 지휘를 하면 나머지들은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실제 TRS를 보면 느끼실 수가 있고 실제 본청의 여인태 과장도 1, 2, 3정한테 TRS를 교신할 때 얘기를 해요. 다른 국 교신에 끼어들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신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또 양해를 한 거죠. 지휘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폭주하니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단 얘기예요. 네. 가만히 있어서 그럼 누가 위에서 해줄 거였나?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제일 위인데. 그 제일 위인데 내 위에 누구 그래 감옥 갔다. 네, 네, 그렇죠. 그건 맨 위는 문제네. 감옥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해를 한 거다. 라고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감사원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납득을 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네. 말 실수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제일 위는 감옥 간 거죠라고 말했잖아요. 박근혜에 대해서. 박근혜는 세월호로 감옥을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 세월호로 탄핵받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어요. 세월 때문에 예. 처벌받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월호가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구속되면서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까지 예,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에 조금 영향은 있었을지 모르나 심정적 영향이었지. 그렇죠. 솔직히. 예. 그래서 실제로는 박근혜 범죄 뭐 사실은 이제 일단 확인이 안 됐죠. 네. 세월 관련돼서. 근데 내용을 듣다 보면 네. 이제 지휘본부 책을 듣다 보면은 지휘본부 밑에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왜 거기에 있었던 그 1, 2, 3정이나 그 헬기들은 승객들을 그 밖으로 나오라고 갑판으로 나오라고 그 퇴선 명령을 안 했을까라는 부분이었던 건데 근데 이게 그 목포 해경 상황실에서 이런 말을 하죠. 둘라에서 선장한테 거기 1, 2, 3정이 거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있는데 둘라에서 선장한테 승객들을 갑판으로 나오라고 방송해 줄 수 없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포 해경에서 1, 2, 3정이 거기 있는데 상선한테 아니 승객들 안에 있는데 갑판으로 나오라고 방송해 줄 수 없냐고 이 말을 지금 어디다 하고 있냐고. 거기다가 이제 1, 2, 3정에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마이크도 예. 그래. 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목포해경서가 직접 1, 2, 3정한테는 지시를 하지 그것도 않았죠. 아주 예. 구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갑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다요. 그리고 그게 가장 우선이었다. 되게 당연한 것이 1, 2, 3정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었다. 그 중국어선도 많고 그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건 사이렌이나 네. 마이크 방송이었을 텐데.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김석균도 역시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그 대신 이제 그 양해를 하느라고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탑승객이 밖에 나왔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조 진행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탑승객의 위치 아니면 전원 다 구조 가능한지 여부 이런 걸 알아야 방금 김석균이 감사원에 답변했던 것처럼 상황을 파악해야 듣고 계획을 짜서 지휘라는 걸 하고 이제 지시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탑승객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죠.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죠. 구조 세력을 빨리 출동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탑승객을 챙기지 못했다. 근데 김석균은 구조 세력을 출동시키는 것 포함해서 지휘 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 이거의 최종 목적이 인명구조잖아요. 구조 세력을 최우선적으로 보내는 게 얘네들 목적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죠.
탑승객을 구하는 건데,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상청 상황 그 매뉴얼에 보면 가장 먼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긴급 구조 지시예요. 그럼요. 탑승객 구조하라고. 그 빨리 출동해 니네 이게 아니고 탑승객 구조하라는 지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대피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김석규는 기본적인 반드시 해야 하는 대피 명령. 그리고 123정 정장이 현장에 가지 않았냐? 그러면 최소한 123정 정장한테 선내 진입을 해서 그 안에 해경들이 많은데 학생들 빨리빨리 좀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좀 그럼 내린 적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적 없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현장에 TRS 계속 전달이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열심히. 근데 TRS 전달이 첫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 8시, 9시 48분 36초에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그 김수현과 그러니까 광역구조본부 김석견의 2명의 지시가 123정 직원들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서 승객들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라. 9시 48분에. 8분에. 예, 그럼 요거는 이제 한참 이제 선수의 세월호 이제 선수에다 네. 대고 그 선원들 구할 때죠. 네. 구하고 이제 다 구해서 이제 뒤로 빠지기 직전인 시간인데 안전장구 갖추고 탑승객 빼가 아니고 안정시키라. 이게 최초로 현장에 전달된 지시였어요. 지휘부에 김석균에.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첫 지시사항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예, 와. 현장에 전달된 첫 지시였어요. 심지어 가만히 있으라고 똑같네요. 네, 맞아요. 세월호가 62도로 기울어졌을 맞아요. 상황인데 네네. 예. 예. 꼭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일관되게 하는 것도 네. 나중에 다 상황 종료되고 나서 입을 다 맞춘 각색을 따로 해가지고 각본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말 참 수십 번 저희 수백 번은 얘기했을 너무 많이 거예요. 얘기하지. 녹취록 검증 좀 그치. 하고 좀 이거를 7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해경에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그거 네, 좀 그쵸. 네, 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 1기 특조위 때 그 물어봐요. 결국 진술인이 김수현에 대한 뭐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김석균이 얘기를 하냐면 현장 지휘관들이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한다. 법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도의적 책임, 행정적, 정치적 책임. 이거는 거의 뭐 해봤자 징계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징계나 감봉? 법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지 않죠. 이 정도 책임은 내가 질 수 있어. 그런데. 연금은 받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재판에서 아주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네. 수중 수색 관련 결과 분석을 중간 결과 발표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이거 이제 세월호 침몰하고 현장 지휘본부에서 작성한 문건인데요. 2014년도 5월 15일 날 네.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23일부터 많이 이제 수습이 돼서 시신들이 어디서 이제 수습이 됐는지 어느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때예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수색 결과를 분석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분석을 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사고 초기에 급격한 선체 경사와 선내 대기 방송 등의 영향으로 많은 희생자가 객실 내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 2, 3정이 선원들을 구하려고 조타실에 배를 댔을 때 이영래 경사가 조타실 앞에 고명발을 터뜨리기 위해서 세월호에 올라갔을 때도 아주 쩌렁쩌렁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잘 들리고 있었을 때죠. 이 사람들이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뭐 안내방송 때문에 선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안내방송 탓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제 시신을 발견을 이제 수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선체가 좌연으로 기울자 희생자들이 선체 우현 또는 중앙으로 이동을 했다.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동을 했고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기 위해 다수가 특정 격실로 즉결했다.
이거는 이제 그 모 방송사에서 그 잠수사분들 관련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었다. 네.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가서 많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내 침수가 진행되면서 5층 로비 출입구 등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그럼 이제 그 입구 쪽에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걸 뜻하는 거죠. 네. 탈출 직전에 이제 사망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침몰까지 다수 시간적 여유가 있어. 희생자 대다수가 구명의를 착용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또 현장에 있는 것 같아서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제가 어제 종합병원을 갔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니까.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은 세월호 이렇게 6년을, 알아보고 하면서 되게 슬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의사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저 비밀도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했더니 저는 20일에서 23일까지 그 의료진으로 가셨었대요. 팽목에. 그래서 했던 20일에서 23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 맞아. 때잖아요. 네. 그거 모르고 그냥 날이 그렇게 지정돼서 간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서 부모님들한테 들어와서 찾아가라. 그걸 3일을 했는데 일단 애가 들어오면 인상 차기 이런 거 쓰고 이거 걸어 놓으면 선생님 엄마들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확인하고 했었는데 자기 그 트라우마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때 되게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죽어서 왔다고 막 짐승같이 막 울고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본능적으로 너무 슬퍼하시는데 딱 3일 되니까 저렇게라도 오면 좋겠다. 올라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허나 그분은 1주기, 2주기, 3주기 안산에도 오시고 기억교실에도 오시고 단원고도 오셨었대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 까먹으신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도 같은 시민이었고 어쩌다 보니 더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 지루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을 모아서 같이 세월호 진상규명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세월호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